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본 작가 가네시로 가즈키의 Fly Daddy Fly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작가는 그래서 항상 한국 교포 2세, 3세가 글의 중심 인물 혹은 그 옆에 그 친구로 등장하게 됩니다. 아마 작가 본인의 삶을 제1교포로서의 삶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글의 줄거리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주인공은 스즈키 하즈메라는 인물입니다. 40대 후반이고요. 그 도쿄에서 상장 기업에 다니고 있고 한 직급은 부장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체구는 약간 딸딸만하고 키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옵니다. 그리고 집은 도쿄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. 인물의 특징이 느껴지죠? 다시 표현하면 아주 평범한 우리 어떤 일본의 40대 중년 아저씨입니다. 근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. 바로 그의 딸 하루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. 그 입원하게 된 사유가 근처 남학교 학생인 이시아라에게 이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. 노래방을 갔다가요,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남학교 학생의 교감, 그리고 뭐 주임 선생이 찾아와서 이러한 일들은 학생 간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건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스치키 하지면은 아주 정의심에 불타오르죠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. 너무 그의 존재는 약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시하라는 이 부모의 특징이 제대로 나오진 않지만 그 책의 뉘앙스로는 좀 지역 유지의 아들 이미지로 나오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약간 그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. 이러한 사실에 더욱더 붕괴할 수밖에 없죠.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수직게 하지면은 어느 날 칼을 들고 그 근처 남학교에 찾아가게 됩니다.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죠. 그리고 막 복수를 하려던 찰나 몇 명의 남학생들이 나와서 그 스즈키 하지메를 제압을 하게 됩니다. 그 제압을 당하고 그 한 학생이 여기서 어, 나오게 되죠. 그 이름은 바로 박순신입니다. 한국인 이름입니다. 박순신이 도대체 당신은 이 학교에 왜 왔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쭉 얘기를 들어봅니다. 이제 본인 딸 하루카의 얘기를 얘기를 했겠죠. 그리고 박순신이 얘기를 쭉 끝까지 듣다 보니 이시아라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네? 당신은 일단 학교를 잘못 찾아왔어. 두 번째로 그래 복수를 하겠다? 근데 칼을 갖고 복수해? 그거는 자신이 약하다는 어떤 반증 아니겠어? 더 비겁한 행동 아니겠어? 뭐 이런 식으로 뭐 논리를 피게 되죠. 그리고 스즈키 하지면은 그러면 정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겠다. 바로 손 대 손, 맨투맨으로 한번 이시하라 맞짱을 떠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.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요. 자, 박순신은 이를 도와주는 조력자, 즉 스승의, 싸움의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글의 챕터는 처음 시작이 7월 9일로 첫 장이 시작을 해요. 그러면서 마지막 장이 9월 1일로 끝나게 됩니다. 즉, 이게 시간별로 플롯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. 그래서 처음 사건의 발단은 7월 9일날 발단이 일어나게 되고요. 9월 1일이 마지막 챕터라는 것은 즉 복수를 마지막 9월 1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박순신을 쫓아서 열심히 스집게 하지만은 그 다음부터 기초 체력 훈련부터 그 다음에 뭐 싸우는 기술 그리고 뭐 이미지 트레이닝까지, 그러니까 싸우지 않더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훈련을 해가게 되죠. 좀 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마치 이런 점이죠. 그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모피어스를 만나서 어떤 싸움의 이게 버추얼 룸 같은 데 들어가게 되죠. 그러면서 그곳에서 가라데, 뭐 태권도, 각종 우슈, 각종 무술을 다 섭렵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그 대결에서 모피어스와 이제 싸우게 되죠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미지 트레이닝도 분명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요. 그 어느 날 여학생이 하루카 친구라고 하면서
하라에게 당했던 일을 소상히 스즈키 하지메에게 얘기를 해줍니다. 사실 그 학생은 하루카의 친구인데 이 이시하라의 군단들이 너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위협을 줬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다 그러죠. 그래서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, 실제 그날 사건을 소상하게 이 스즈키 하지메에게 공유를 해줍니다. 원래 하루카와 둘이 그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래방에 갔던 거죠. 근데 이 이시하라 군단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너네 둘이 놀아? 그러면서 어떤 다른 학생들이 이 하루카 친구를 데려가고요. 그 다음에 이시하라가 하루카에게 접근을 하게 된 것이죠. 아마 뭐 강하게 저항을 했었죠. 그러니까 이시하라가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폭행을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. 이것이 그날 사건의 전말입니다. 혹자는 의심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. 젊은 남녀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니야? 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.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런 일들을 이제 다 그 명료화 시키고 난 후에 점점 더 시키하짐에 복수심은 불타오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9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.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요. 바로 그 이시하라의 학교에 찾아갑니다. 그리고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. 결투를 하게 되고요. 그 무작정 막 달려들고 그 이시하라는 처음에 이 아저씨 뭐야? 그러면서 막 싸웠겠죠? 싸움의 상대가 됐을까요? 당연히 안 되죠. 자,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이 습득을 했다고 하면은 기초 체력이 좀 늘 수 있겠죠. 근데 실제 싸움의 기술이 늘어봤자 얼마나 늘었겠어요. 그리고 이시하라는 이미 전국 제패를 했던 고등학교 복싱 선수입니다. 당연히 싸움이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시하라가 이 아저씨 뭐야? 라고 해서 좀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. 그리고 이미 이 코피가 나기 시작합니다. 스즈키 하지메의 코에서는요. 벌써 당하기 시작했죠. 그리고 그때 그 아저씨네? 그때 그 여학생의 아빠네?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. 스즈키 하지메의 복수심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죠. 그리고 본인이 끊임없이 연습해왔던 이미지 트레이닝대로 가기 시작합니다. 복싱으로서 그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? 아마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. 그러면서 소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. 스즈키 하지메가 한쪽 다리를 계속 쳐다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. 이미 이미지 트레이닝대로 하고 있던 대로 가는 겁니다. 그러다가 이시하라가 방심하는 순간 그 발 한쪽을 확 낚아채죠. 낚아채고 그를 드디어 땅에 눕히게 됩니다. 복싱 선수는 아마 땅에 눕히게 된 이후에는 본인이 거기까지는 아마 이 방어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못했을 거예요. 그 이후로는 완전히 스즈키 하지메의 그 우세한 지점이었습니다. 그리고 계속 펀치를 가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 이시하라는 어떻게 하게 돼요? 도망가고 싶어서 또 엎드립니다. 이것조차 이미지 트레이닝에 들어왔던 반경이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목조리기가 들어갑니다. 거의 뭐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갔죠. 그래서 끝까지 이 조르는 순간 스즈키 하지메는 박순신과 교감을 하게 됩니다. 박순신의 눈빛을 본 순간 그를 여기까지만 위협을 하고, 즉 이시하라를 여기까지만 위협을 하고 그 선은 넘지 않아야 되겠다. 사례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 사례를 하지 않는 선에서 딱 마무리를 짓습니다. 물론 이 하나 가지고 이시하라가 뭐 정신을 차렸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그러나 이 스즈키 하지메는 이를 통해서 통쾌한 복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, 적어도 이시하라가 이 아저씨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을 거예요. 이 어떤 사회의 정의를 폭력으로 방어를 했다,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을 수 있지만, 이 본인의 딸이 당했다는 것을 이 어떤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서 그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중년 아저씨가 어떤 복수를 했다?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마치 뭐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스타워즈 제다이가 마지막 뭐 복수를 하는 것, 그 다음에 뭐 장고가 나타나서 총으로 막 막 쏘는 것, 그런 종류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복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스즈키는
싸움의 스승 박순신에게 인사를 청하고 본인의 길을 갑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. 나는 두 팔을 날개처럼 수평으로 펼쳤다. 그리고 천천히 날개짓을 했다.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으로 주인공 시기는 나는 기분을 느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Fly, Daddy Fly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가 이제 어떤 그 줄거리였습니다. 그리고 뭐 느낀 점이나 추가적으로 공유드리고 싶은 점은 첫 번째로는 가네시노 가즈키의 책 스피드, 고, 영화처럼 이런 등등을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재밌게 2010년 초반에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. 최근 이제 다시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, 더 이상 책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방송 각본을 뭐 좀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두 번째로 2013년 제가 그 일본 고객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테스트를 할 일이 있어서 뭐 한 3회 정도 집중적으로 도쿄 등등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. 그때 현지 채용인이라고 해서 그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일본인들이 같이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인데요.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이랑 계속 일을 할 때 쉬는 시간에 이 가네시로 가지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물어보니까 이미 그도 이 가네시로 가지키의 책을 많이 읽었었고요. 결정적으로 그 현지 채용했던, 그러니까 저희 일본에서 일하던,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일본에서 일하던 현지 채용인은 한국인 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요. 근데 그 학교에 어떤 선배가 가네시로 가지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책의 초판은 2003년에 사실 나왔던 글이에요. 그러니까 본문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를 위에 싸운다는 설정이 지금의 어떤 법리적 해석, 어떤 법리적 복수와는 조금 다를 수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손으로 복수를 했다는 점은 참으로 통쾌했던 어떤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이 줄거리와 평을 한번 마쳤는데요. 저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와, 이 정도면 너무 업무가 힘들다,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,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가네시로 가지키의 책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의 전환, 발상의 전환, 뭐 이런 걸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요새 이제 코로나 그리고 장마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.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가네시로 가지키의 책을 이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그럼 오늘의 책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